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거 있잖아요. 바로 햇빛하고 바닷물. 이것만으로 미래 청정 연료, 그 그린 수소랑 깨끗한 물까지 동시에 만드는 혁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염 걱정 없이 거의 무한한 자원으로 에너지를 얻는 미래. 상상만 해도 좀 설레지 않나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코넬 대학교랑 MIT 공동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술의 핵심이 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신기술 HSDWA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기존 수소 생산의 그 골칫거리들,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앞으로 우리 에너지 문제, 또 어쩌면 물 부족 문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다들 그린 수소에 주목하는지 이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죠. 수소 자체는 우주에 제일 많지만 지구에선 대부분 물, H2O 같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수소의 한 95% 이상은요, 안타깝게도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써서 만들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회색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수소지 사실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아,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그린 수소군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방식,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생산 비용이에요. 회색 수소보다 5배, 많게는 10대까지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깨끗한 물, 그러니까 담수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소 1kg을 얻으려면 정제된 물이 한 9리터 정도 필요한데 바닷물을 이 정도로 깨끗하게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와 비용,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아, 그러니까 그린 수소는 좋은데 비싸고 깨끗한 물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네요. 여기서 이제 코넬대랑 MIT 연구팀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비싼 정제수 대신에 그냥 널려있는 햇빛이랑 바닷물을 바로 쓰면 안 될까? 이런 거요. 특히 그 태양에너지를 100%다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기존의 그 태양광 수전의 방식은요, 태양에너지 중에서 빛에너지만 전기로 바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열에너지는 그냥 버려졌죠. 아깝게. 게다가 바닷물을 직접 전기 분해하려고 하면 그 소금 성분 때문에 전극이 금방 부식되거나 원치 않는 염소가스가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버려지는 열도 아깝고 바닷물의 염분도 문제였다. 이 두 가지군요.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코넬 대 MIT 팀이 개발한 HSDWE 시스템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HSDWE. 여기서 H는 하이브리드, S는 태양광, D는 증류, WE는 물 전지분해.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증류랑 전기분해를 동시에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태양광 증류, 물 전기분해 시스템. 이름에 그냥 핵심 원리가 다 들어있네요. 근데 크기는 되게 작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시제품은 한 변이 약 10cm 정도 되는 작은 장치인데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태양빛이 장치 상단에 있는 태양전지 패널에 딱 닿으면요, 그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빛 있잖아요. 그건 전기로 바뀝니다. 이게 나중에 물 분해하는 데 쓰일 전기, 위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전기로 바뀌지 않고 남은 그 긴 파장의 열에너지,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있는 바닷물 직류부로 전달이 돼요. 이 열이 바닷물을 끓여서 순수한 수증기만 증발시키는 거죠. 염분 같은 불순물은 남겨두고요. 와, 정말 기발한데요. 버려지던 태양열로 바닷물을 증류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고 그 물을 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다. 이야, 이거 뭐랄까, 두 개의 퍼즐 조각을 딱 맞춰놓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 증발된 깨끗한 수증기가 다시 응축되면 순수한 물이 되잖아요. 이 물이 바로 옆에 있는 전기분해 장치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태양전지에서 만든 전기, 이걸 이용해서 이 깨끗한 물을 수소 H2하고 산소 O2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랑 열, 태양 에너지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활용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에너지 손실도 줄이고 동시에 해수 담소화랑 수소 생산을 한 장치 안에서 해결한다니 정말 똑똑한 설계네요. 그래서 효율이 얼마나 나왔어요? 실험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실제 자연광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태양 에너지를 최종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 이걸 솔라 투 하이드로젠 에피션시라고 하는데 이게 12.6%를 기록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보고된 직접 해수 수전의 기술 중에서는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12.6%면 상당한 수치인데요. 그럼 실제로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생산량으로 보면 이 10cm짜리 장치를 1제곱미터 면적으로 이렇게 확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시간당 약 35.9리터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동시에 시간당 1.2리터의 깨끗한 식수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야, 그야말로 바닷물만 부어놓으면 햇빛 받아서 수소 연료랑 마실 물이 동시에 나오는 마법 상자? 뭐 이런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증발하고 남은 소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장치를 막거나 오염시키진 않나요? 그것도 이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연구팀이 설계를 잘했어요. 소금 결정이 전국 표면이나 징발부에 쌓이지 않고요. 중력이나 특수하게 설계된 표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스르륵 밀려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자체 정화, 셀프 클리닝 기능이죠. 그러니까 유지보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그 해수 직접 전기분해 기술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그 염분 때문에 전극이 부식되거나 원치 않는 염소가스 나오는 문제였다고 들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간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전 연구들은 바닷물에 직접 전극을 담그는 방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염화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이온들이 전극을 빨리 부식시키거나 혹은 물 대신에 염소 이온이 반응해서 유독한 염소가스가 나오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사실 중국 칭화대나 호주 모나쉬대 같은 여러 연구 그룹들이 촉매를 개발하거나 이온 교환막을 개선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HSDWE 시스템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HSDWE는 바닷물이 전극에 직접 닿지를 않아요. 태양열로 먼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순수한 수증기, 그러니까 H2O만 얻잖아요. 이 깨끗한 물을 전기분해하니까 전극 부식이나 염소 발생의 근본 원인 자체를 차단한 겁니다. 간접 증발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기존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해수 담수화 과정과 수소 생산 과정을 분리하면서도 하나의 장치 안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한 원패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영리하네요.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가격 경쟁력일 텐데요. 연구팀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나요? 연구팀의 예측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장치의 내구성을 좀 더 개선하고 생산 규모를 대형화,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할 경우에요. 15년 운영 기준으로 수소 1kg당 생산 비용을 약 1달러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달러요? 지금 그린 수소 평균 생산비가 한 5달러에서 8달러 정도라고 하셨는데 와,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죠. 수소 1kg이 가진 에너지가 약 33kW 정도 되는데 이게 휘발유 한 3리터, 정확히는 0.8갤런 정도가 내는 에너지랑 비슷하거든요. 만약 수소 1kg을 1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원에서 1,400원 정도에 생산할 수 있다면요. 휘발유 3리터를 그 가격에 얻는 셈인데 탄소 배출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아직 실험실 데이터 기반의 예측이고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목표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와,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그린 수소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수도 같이 생산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이 물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 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죠. 실험에서 얻어진 그 증류수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 기준을 충족할 만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 부족을 겪는 해안가나 섬 지역 아니면 사막지대 같은 곳에서는 이 장치 하나로 에너지랑 식수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전력망 접근이 좀 어려운 외딴 지역에서는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태양광 패널이랑 이 HSDWE 장치만 있으면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수소 연료, 식수, 그리고 전기 분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산소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에너지 기술을 넘어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와, 정말 이상적인 기술처럼 들리는데 그래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많겠죠? 아무래도 아직은 실험실 단계의 연구니까요. 물론입니다. 연구팀도 인정하듯이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구성 문제일 겁니다. 태양열과 바닷물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재료가 변형되거나 미세한 염분이 누적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을지 이걸 검증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10cm짜리 작은 장치를 수백, 수천 배로 키우는 규모 확장, 스케일업 문제도 있겠군요. 작은 규모에서 잘 됐다고 해서 큰 규모에서도 똑같은 효율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열 관리라든지 물질 전달 같은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설치될 지역별 환경 조건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햇빛의 양, 그러니까 일조량, 기온, 습도, 바람, 또 바닷물의 염도나 호탁도 이런 것들이 시스템 효율하고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경제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용화 규모로 만들었을 때 부품 소재 비용, 설치비, 유지보수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정말 1달러 킬로그램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더 많은 실증 데이터와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역시 상용화의 길은 쉽지만은 않군요. 하지만 이런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린 수소는 비싸고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찾았다. 이런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왜 혁신적이냐?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복합 에너지 회수. 태양의 빛과 열을 모두 알뜰하게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 둘째는 자체 정화 및 내구성 설계. 그 염분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우회하고 자동 세정 기능까지 갖춰서 유지 보수 부담을 줄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친환경 순환 시스템입니다. 태양광과 바닷물로 수소를 만들고 사용 후에는 다시 물로 돌아가는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고리를 만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죠. 아,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기술적 난제 해결 가능성까지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크군요. 이런 기술이 만약 확산된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자체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현재 우리 에너지 시스템은 아무래도 석탄, 석유 같은 중앙집중적인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결국 고갈될 자원이고 또 기후변화의 주범이기도 하고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게 생산량이 좀 간헐적이잖아요.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전기를 저장하거나 멀리 운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수소가 바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 및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남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연료전지를 통해 다시 전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산업용 여론, 수송 연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HSDBW 같은 기술로 그린 수소를 저렴하게 그리고 어디서나 또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닷물만 있다면 사막 한가운데든 외딴 섬이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지는 세상. 야,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연구팀은 비교적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10년 안에 파일럿 플런트, 그러니까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요.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40년대 중후반쯤 되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옆에서 바닷물로부터 수소랑 식수를 동시 생산하는 플랜트가 실제로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2040년대. 생각보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나요? 네, 이미 여러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나 정부 연구 기관들이 후속 연구나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햇빛이 풍부하고 바닷물 접근이 쉬운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동,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지중해 연안 국가들. 이런 곳들이 유력한 초기 도입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햇빛과 바닷물이라는 정말 가장 보편적인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청정 에너지와 식수, 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코넬대와 MIT의 HSD-BE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그 바다 위의 태양 공장이라는 비유가 참 와닿네요. 네, 이 기술은 단순한 실험실 성과를 넘어서요. 그 자연의 순환 원리를 닮은 지속 관용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현할 어떤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빛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사용된 후에는 다시 물로 돌아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의미의 그린 에너지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이 HSD-BE 기술처럼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어디서든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과거 에너지를 둘러싼 자원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